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와 AI발 훈풍에 이어서 우리 증시도 반도체와 AI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TSMC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AI 쪽에서의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반도체는 두 달 만에 450% 넘는 상승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반도체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 좀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대응책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힘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미국 반도체 등으로 나스닥 신고가에도 답답한 우리 시장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미국장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오늘 우리 시장을 좀 기대감으로 만들게끔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업종 지수의 상승과 애플이라든지 또 다른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또 상승이 좀 잘 나왔어요. 대부분 업종들이 다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상승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크게 갭이 뜨진 않더라도 일단 상승으로만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지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때 이 갭상승을 했을 때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시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아침에 갭상승한 이후에 음봉으로 좀 전환되면서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환율적인 부분에서 1,340원대까지 좀 올랐었던 환율이 오늘 한 7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330원대 부근까지는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오후장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한 0.6%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하락에 대한 지지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는 또 이런 미선물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 이슈들 또 말씀 좀 드릴 텐데 오늘 지수의 하락을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좀 시장을 하락으로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테슬라 관련해서는 악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 좀 드렸죠. 지금 독일 쪽으로 넘어가는 테슬라의 부품들이 홍해 지역발 리스크 때문에 지금 부품이 넘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공장문이 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렸고 지금 또 미국의 한파가 좀 몇십 년 만에 또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영하 40도, 체감온도 40도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차들의 취약점이 이 온도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전기차들이 지금 작동을 멈추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일단 2차 전지 배터리들이 역시나 또 고온이나 저온 상태에서 작동을 멈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또 불안 심리 그리고 판매량 감소 이걸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좀 약세를 많이 보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인데 에코프로비엠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고 있어서
2차 전지주의 약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24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물론 뭐 악재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좀 디커플링 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번 주에는 LG 엔솔도 역시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그나마 반등 기회를 일단 실적 발표 이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차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중요하게 봤었던 저항대 라인이 2,500선이었어요. 2,500선 자리를 뚫어주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갭상승한 이후에 2,500선 자리를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금요일 종가를 좀 이탈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해요. 지금 저점을 올라가는 패턴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저점을 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깨고 내려갈 수 있을 분위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500선 자리 위로 올라와야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요 안에 지금 박스권에 머문다면은, 지금 오늘 2,500선 이하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직전 저점, 2,430포인트 라인이 될 수 있는데, 요 구간에서 좀 머문다면은 당분간은 그냥 신규 포트 비중을 좀 늘리지 마시고 있는 보유 물량만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2,500선 자리를 확실하게 좀 뚫고 안착하는 구간에서 신규 매수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0.63% 하락입니다. 이거 고점 대비해서 좀 낙폭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0.74% 갭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 지금 0.61% 정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오늘 좀 낙폭이 큰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 특히 이제 소부장이나 뭐 AI 관련 쪽을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하락 중에 있고, 몇몇 쪽 개별 이슈 테마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쪽을 좀 다 제외하면은 하락폭이 좀 커요. 2차 전지 쪽은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지금 직전에 지지했었던 구간들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뭐 테슬라 실적이라든지 에코프로그램이라든지 계속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실제 저점 830포인트를 깨서 밀려준다면, 이랬을 때는 다음 지지선이 거의 800선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자리를 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이라든지 LG 엔솔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그나마 좀 하방이 된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를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하락 파동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를 좀 다시 한번 재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을 때는 800선짜리까지 열릴 수 있고, 800선 자리까지 이탈했었을 때는 직접 저점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나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뭐 물론 이제 1월 달에 FOMC도 있고 3월 달에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3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반면에 지금 뭐 나오는 지표들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뭐 계속 잡히지는 않았으니까 2%대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2%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좀 5월 달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은 좀 지수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지금 강세를 보고 있는 AI와 반도체 쪽이 있는데, 이쪽으로만 좀 자금이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종목들 자체가 너무 좀 많이 고평가돼 있고 과열된 구간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상승시마다 비중 축소를 통해서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롭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테마들이 상당히 좀 적고, 또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테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장기 투자 입장으로서는 차라리 지수가 좀 밀렸을 때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더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난 단기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좀 반도체 쪽과 AI 쪽을 공략을 하시면서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겨놓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일단 오늘의 지수 하방을 이끌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2,500선을 넘겨줘야 우리가 이후에 시장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발 악재가 더해진다면 800선까지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주들 사이에서는 테슬라발 그리고 홍해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슈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 초전도체 관련주들 짚어볼 텐데요. 초전도체 관련된 논란은 6개월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과 8월 가격 5배가량 상승을 만들었던 급등 이후로 시장 주가 바닥권에서 좀 9월부터 지금까지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관련주들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나스 이슈 자체를 봤었을 때, 뉴욕 매거진에서 LK99, 여기서 나오는 한 박사님의 인터뷰상으로는, 좀 초전도체 쪽에서는 좀 권위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크게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LK99는 초전도체라고 생각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아침부터 좀 강세를 보였어요. 파워로직스와 신성 델타테크 두 종목이 오늘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나머지 종목들도 흐름은 좀 좋습니다. 일단 자금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파워로직스가 한 900억 정도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신성 델타테크는 아직 상한가를 못 들어갔는데 차트상으로 굉장히 좀 높은 자리긴 해요. 신고가 자리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장주로 역할을 했었던 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유일하게 초전도체 쪽에서는 조정 없이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작년 8월 달부터 10,000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었던 종목이 지금 80,000원까지 올랐어요. 좀 꽤 긴 시간 동안이지만 10배 좀 안 되게 좀 올랐는데, 일단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항상 결과적인 얘기지만, 아직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이게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되면은 좋은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를 발견해서 이거를 상용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인데,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좀 불가능에 좀 가깝다. 이렇게 좀 많이 저도 보고 있거든요. 물론, 논문 내용이나 이런 걸 더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도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 쪽은 그냥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좀 맞죠. 그래서 일단 파워로직스는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갔고,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잘하면 또 상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테마의 특징은 이제 연속성을 좀 가지고 보려면은 추가적인 내용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을 좀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갈 만한 섹터가 없고, 좀 자금이 좀 갈 데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테마 쪽으로 또 계속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연속성을 좀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상승 나오다가 조정을 받는 경우도 많고, 내일 또 갭상승한 이후에 음봉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할 종목이 많이 없어요. 오늘 생각보다 갭뜬 종목들도 많고, 갭 뜨고 나서 조정받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초전도체 자체는 좀 위험한 테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뭔가 좀 확실한 일정이 잡혔을 때, 초전도체에 대한 며칠 뒤에 발표를 하겠다라든지, 몇 달 며칠에 컨퍼런스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좀 잡혔을 때는 공략을 해보셔도 좋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을 때, 내용 자체가 없었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꿀 기술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만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갤럭시 S24가 공개된 이후로 해서 반도체와 AI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이제 삼성 스토어에서 보니까 잠깐이나마 그 성능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상승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애플과 삼성이 뭐 휴대폰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제 조금 뒤지는 상황이 좀 오긴 했어요. 네, 그동안 뭐 애플에 비해서 이제 중저가 브랜드 그 핸드폰으로 점유율 자체가 높아졌는데 유일하게 이제 애플은 점유율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좀 왔습니다. 이걸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게 지금 갤럭시 S24라고 지금 많이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해서 실시간 통역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갤럭시 사용자들이 좀 놀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뭐 직접 뭐 가서 이제 만져본 건 아니고 이제 유튜버들 통해서 좀 리뷰 영상을 봤는데 확실히 좀 기능 자체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삼성에서 보여줬었던 기능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에만 집중됐었던 이런 핸드폰 기능들이 뭔가 좀 AI스러운 기능들이 좀 나와주면서 앞으로의 이제 뭐 더 추가적인 버전업을 기대할 수 있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뭐 사전 예약을 좀 받고 있는데 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0대들이나 뭐 20대 초반 분들이 좀 많이 쓰는데 이런 분들이 뭐 그렇게 번역을 할 필요가 없죠. 물론 뭐 학생분들이 뭐 영어 시간에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업무를 좀 많이 보시는 뭐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필요할 기능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갤럭시 판매량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늘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차트들을 봤었을 때 뭐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건 이제 오킨스 전자가 상한가 찍고 좀 빌렸는데 12월부터 상승 나왔었던 가격대가 거의 4,000원대에서부터 1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고요. 뭐 5,000원대라고 보더라도 2배 이상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에 이런 상승과 조정을 좀 어느 정도 거치면서 올라왔거든요.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또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면서 계속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략 이렇게 4번 정도의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상승 3파가 나오고 이제 5파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받을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뭐 내일 당장 조정은 아니겠지만 직접 매무대를 봤었을 때 한 16,000원 정도, 16,000원이라고 하면은 딱 이 16,000원이 아니고 한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에 왔었을 때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왔으니까 일단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내일 정도에 한번 갭상승으로 떴을 때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주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작년부터 해서 5,000원대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6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제 차익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 좀 드렸는데 이거는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 한 번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리하는 뭐 자금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가는 종목들이 반도체 업종이고 AI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오늘도 뭐 5천억 이상 아침부터 좀 쏠렸는데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다른 쪽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대장주로서 제주 반도체를 보는 게 맞지만 여기서 이제 조정이 받았을 때 좀 세게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다른 종목들이나 다른 업종을 좀 기다리시더라도 차라리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 대장주인 제조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 전략을 펼쳐주셨고요. 마지막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제 이번 주에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CEO를 만날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종목들은 좀 많이 있고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왔었던 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 두 종목이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뽑아갖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면에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직전에 이렇게 7,500원대 자리 차트적인 면에서 이제 저항대 자리를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예. 차트를 한 칸만 좀 뒤로 옮겨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직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오늘 갭으로 뚫었거든요. 갭으로 뚫었을 때는 이거는 좀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가 자리 아침에 시가 자리만 좀 지지가 돼준다라고 했었을 때 뭐 3분봉 정도로 볼게요. 아침에 이런 시가 자리를 빠르게 좀 지지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뭐 직전 종가 자리를 손절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나는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시가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을 해보셔도 좋아요. 예, 이렇게 좀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한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은 이런 돌파 자리, 갭으로 돌파하는 자리들은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좋다. 물론 호재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뭐 차트적으로 이런 박스권 자리를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린 만큼 아침에도 이제 역시나 뭐 제가 브리핑 영상에서도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영상 타점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한 15%까지 올랐나요? 15%까지 올랐었는데, 역시나 좀 오픈 AI 관련주 쪽으로도 보실 수 있고, 뭐, 이민자 관련법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아침 영상에서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물론 뭐, 상승 이후에, 제가 또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한 종목이, 좀 고점 자리를 유지하면서 버텨주는 종목들.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이런 고점 자리를 깨지 않고 좀 잘 버텨주는 종목들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미자 관련법에서는 이번 주에 한번 더 포럼이 있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게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다른 한국화 컴퓨터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기가 좀 어려운데 인스웨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뭐 이런 종목들 오픈 AI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스웨이브 시스템 뭐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한번 또 공략을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리뷰 종목들은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지난주에 한번 다 리뷰를 해드렸고 노란 톡방에서는 계속 이런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해드릴 건데 다만 이제 신규 공략주를 제가 방송을 개인 사정상 내일까지만 하기 때문에 방송상으로 신규 종목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내일 방송을 좀 마지막으로 하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계속 공략주를 따로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에서 못 드린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 들어봤고요. 챗 GPT와 오픈 AI 관련주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방송에서는 못 받아보셨던 그런 노란 톡방 통해서 또 공략주들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지난주 후반에 약간 좀 시장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었는데 오늘 장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침에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이제 주말에 뉴욕 증시 괜찮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어요. 출발은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씩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뭐 가장 크게 좀 이슈화 되는 것은 오늘 시장 보면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2차 전지주들의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2차 전지를 좀 다 덜어내고서 이쪽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좀 오르지 않았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갑자기 지난 금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 무겁던 꼼짝도 안 하던 뭐 예를 들자면 리노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좀 흐름이 확실히 조금 바뀌고 있지 않나. 특히나 이제 지난주 끝난 뉴욕 증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대로 지금 거의 $600 수준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600가. 제가 $400 후반대, $500 넘어가고 더 이상 많이 갈 거다. 계속 보세요. 만약에 미국 주식 한다면 엔비디아 사시면 됩니다. 라고도 말씀드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전체가 시장에 조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좀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많이 시끄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에 따라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한번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는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이 강한 음봉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시장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론 디센티스 사퇴입니다. 트럼프와 헤일리 2대 구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시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말하면서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와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디센티스 주지사는 사퇴는 트럼프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주를 이틀 경선 앞두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와 헤일리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기대감 아닌 기대감이 좀 살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트럼프의 입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그 새벽에 막 그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디센티스라고도 부르기도 디센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디센티스가 이제 나는 안 할게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일리랑 트럼프가 이제 붙게 됐어요. 자, 우선 딱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조를 보면은 사퇴할 거다라고 저도 미리미리 예측을 해드렸던 건데 너무 첫날부터 지지율 격차, 그러니까 당선 표차가 너무 컸어요. 51%가 트럼프고 나머지 의원들이, 후보들이 21%, 19% 이랬거든요. 근데 디센티스 같은 경우에는 21%였어요. 첫날 경선에서. 헤일리 19%였고요. 헤일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네, 포기를 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구조를 갖느냐. 더더욱 트럼프 쪽으로 힘이 실리다 보니까 오늘 트럼프 관련해서 영향이 너무 주식시장에 극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오늘 보면 2차 전지주들 다 떨어지고 있고요.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해서는 다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인 산업을 추구합니다. 특히나 왜 제가 이 입을 주목해야 되냐 하냐면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고 그냥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화당 후보로서 올라오는 모습만 현재 보이고 있는데 여러 언론 매체나 나오는 기사들의 소식을 보면은
이 IRA 법안 철폐에 대한 부분이 폐지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요. 시장을 심리적으로 해서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의 입에서 트럼프의 입에서 나 IRA 법안 없앨 거야. 이 한마디면은 지금보다 더 얼마나 빠질지에 대한 고민이 솔직히 좀 2차 전지주를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심각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에코프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빠지지 말아야 될 라인들을 지난주부터 빠지는 것 같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 급등 나올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해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좋지 않다. 네, 너무 비싸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뭐 많은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좀 많이 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전문가님도 그렇고 뭐 증권계 유명하신 분들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 입장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랑 의견이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선은 근데 이에 따라서 시장이 오늘 사실 가야 되는 시장인데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포트를 재편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재밌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좀 반등 나오는 거 나오고 있고 삼성도 좀 반등 나오고 있고 완전 진짜 반도체 쪽으로 다 쏠려요. 이오테크닉스가 급등을 하고 있고 리노공업이 급등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시장이 더 크게 가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원체 또 코스닥 쪽의 2차 전지주들의 시총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하루인데 어찌됐든 시장이 조금은 이번 주까지 해서 좀 지난주까지 좀 바닥을 잡고서 이번 주부터 반등이 나올까 싶었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쪽으로 무게가 좀 기울게 된다면 IRA 법안 폐지 관련해서 봐야 될 시장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요.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종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역시나 가장 좀 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해 주셨던 것대로 금요일에 5%, 오늘은 또 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게 8%까지도 하락이 나왔었어요. 일단 대장주가 이렇게 빠지면 2차 전지주도 전반적으로 힘이 약해지겠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2차 전지주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그냥 싹 빠져요, 싹. 뭐 예를 들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며칠째 빠지고 있고 오늘 2.5%가량 빠지고 있고 현재가로. 삼성 SDI도 지금 거의 4% 가까운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뭐 말하면 뭐 해야 할 정도로 에코프로 BM 9%대, 에코프로 뭐 7% 가까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LS 머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라인들도 다 빠집니다. 포스코 홀딩스 3%대, 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4%대 정도 빠지고 있고, LNF 7%, 그리고 코스모화학 5% 수준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또 많이 금요일 대비해서 좀 급락이 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큰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께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다들 나왔던 얘기고 엔솔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에코프로도 4분기 실적 안 좋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분기에 국한되지 않고 1분기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2분기부터 회복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대선 이 경선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 후보가 올라오게 되면 될수록 압박은 더 오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대표적인 종목이 깨지면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면서 같은 업종 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뭔가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차트 좀 보실게요. 사실 저도 조금 그래도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약간의 좀 기대를 좀 가져봤었어요. 저 방송에서 이 정도까지 한 2개월 넘게 버틴다면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 깨지기 시작합니다.
60만 원 선 자체를 이탈해 버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깨져 버렸죠. 이렇게 깨져 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을 할 것도 없이 완전 이거는 자금 이동이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게 지난주부터 해서 이 반도체 쪽으로 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데 얘들은 맥없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2차 전지 주들의 전체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자고요. 반도체 주들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의 시총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에코프로 라인들 두 개만 보더라도 에코프로가 시총이요 15조입니다. 15조예요. 에코프로 BM 볼까요? 시가총액 27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오늘 올라가는 거랑 지난주 급등 나오는 거 볼게요. 이오테크닉스 지난주부터 급등 나옵니다. 시총이요. 얼마예요? 2조입니다. 2조. 2조예요. 리노공업 시총 얼마냐면요. 3조예요. 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팍 튀어가거든요. 자, 상대적으로요. 시가총액 자체가요. 굉장히 2차 전지 주들보단 작아요. 2차 전지 주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요. 약 10% 물량만 빠져가지고 금액적으로 빠져가지고 1조, 2조 물량이겠죠? 그 물량들이 어디로 가요? 뭐 이오테크닉스나 리드공업 같은 사이즈 종목들로 이동해 버린다면 제주반도체 마찬가지. 제주반도체 오늘 시총 1조 갔어요. 1조밖에 안 돼요. 제주반도체가. 이동해 버리는 순간 시총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 버리잖아요. 이 현상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은 2차 전지를 믿고서 아직 팔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 버티고 있다고. 그렇죠? 나름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팔 사람들만 참고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정리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더 가야 되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제주반도체가 지금 얼마부터 올랐나요? 3, 4천 원대부터 4천 원대부터 해서 3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오늘 올랐는데 시총이 이제서야 1조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이렇게 가는 거지?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내 에코프로는 왜 그래? 시총의 차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작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뭐가? 떨어진다면 에코프로 라인들이나 2차 전지주들은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종목들이 사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돼요? 네, 반도체 관련주들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보시면 바로 이어서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준비한 것까지 하이닉스도 같이 보자면요. 주가가 오늘 신고가 패턴으로 올려치고 가는 그림이 나와요. 현재 보시면 전 세계 인터넷 회사들 예를 들자면 메타 같은 경우,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에도 저커버그가 뭔 얘기를 합니까? 네. 엄청난 많은 양의 반도체 주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가 비상이냐면 서버 확충에 대한 부분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 서버를 담당하는 게 다 어딘가요? 지금 다 서버 그래픽카드 어디 엔비디아에서 다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가요. 수십만 개가 필요합니다. 만 개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어떻게든 찍어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삼성이 왜 하이닉스와 함께 6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차 전지는 진짜 거의 끝나간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이 반도체주들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 PER이 얼마인가요? BM 에코프로의 PER이 얼마냐고요, 여러분. 자, 그럼 반대로 이오테크닉스나 리노공업 PER이 얼마일까요? 그죠? 네. 적정 PER로 따져보자면은 매출 추이와 PER과 PBR로 따져봤을 땐 현재 반도체주들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제2의 에코프로가 2차 전지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지, 앞으로.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지금.
그 제주 반도체가 가는 거고, 아 저거는 도저히 못 사겠다 싶으면 더 가겠죠. 이오 테크니스 같은 종목이 이렇게 무겁게 안 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리동공업 같은 경우 보냐면은 또 이것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 이런 종목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우선은 굳건하게 가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제가 삼성 팔지 마세요. 하이닉스 팔지 마세요. 강조를 진짜 여러 번 많이 드리는데, 뭐 SK 하이닉스 사장님이신가요? 제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3년 안으로 시총을 200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총이 얼마냐면요, 100조입니다. 100조.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102조예요, 시가총액이. 3년 내에 2배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년? 에이, 무슨 3년 무슨 1년만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길어봐야 1년 반이다. 올해 안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작년 3월, 4월, 작년 초에 단가가 8만 원, 7만 원이었어요. 완전 저점 기준으로 작년 1월 3일 7만 3천 원이었고요. 지금 14만 원대예요. 2배 갔어요. 1년 만에. 여기서 2배. 근데 매출이 작년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줘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고요. 반도체 쪽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에 포커스 잡으셔야 되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AI가 반도체 이 두 시장 자체가 앞으로 수년을 이끌 건데, 또 하필 또 트럼프는 이걸 좋아해. 전통산업을.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더더욱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내에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더 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에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길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자금 이동 흐름을 잡아주셨는데요. 지금의 이 2차 전지들의 흐름이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흘러들어가는 모습들 잡아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와 SK 하이닉스 차트 분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가격 전망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이 3주년을 맞아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대거 콘텐츠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데브시스터즈가 좀 주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추가적인 랠리 가능할까요? 네, 종목을 좀 보고 있다가 그래도 좀 개별주를 하나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데브시스터즈를 조금 뽑아봤는데요.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다가 지금 보니까 작년 8월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새로운 좀 게임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쿠키런이란 게임이 데브시스터즈 그 게임이잖아요. 횡스크롤 게임으로서 이렇게 막 점프하는 게임이었잖아요. 거기서 모험의 탑이라는 이제 쿠키런 IP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새로운 게임을 좀 내놨습니다. 베타 테스터 중인데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무료 방송하면서 영상을 좀 봤는데 같이 봤어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가 상황도 바닥이 있긴 해.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아, 작년에. 재작년부터 작년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하나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아마 조금 회사 주가도 그렇고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빨리 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를 통한 그림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보셔야 될 건 있습니다. 당장의 매수 진행은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바닥은 분명히 확인돼서 큰 차트 보시면 이런 차트예요. 2022년부터 해서 바닥자리 인식이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어요. 라인 잡아드렸죠. 여기 형성되어 있어요. 이 라인 자체가. 그래서 거의 바닥은 확인됐구나 싶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해서 과연 어떻게 올라갈지 여부, 이슈화 될지 여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둘 만한 종목임은 확실하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 이슈와 더불어서 신작 이슈가 가장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가격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구상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랜만에 공략주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가지고 나왔는데 종목을 한참 봤어요. 근데 이제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 주들 보면요. 매달 카지노 매출액을 공시를 합니다. 올리거든요. 그거를 다 계산을 좀 해보고 단순 계산을 통해서 작년치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매출 사상 최대 매출이 찍힙니다.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라는 회사 여러분 더 이상 사실 요즘에 많이 주목도 못 받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적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하나 이제 뭐 문제로 삼는 거 중국이 안 좋다던데 경기 부진해서 카지노 관광객 줄어드는 거 아니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더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아, 이거를 이제 사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왜 그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구조적으로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는 큰 바닥이라 볼 수 있는 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코로나의 깊은 바닥이니까 코로나 때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겠죠. 아, 카지노 끝났다. 그렇죠? 그거 자르고 보면요. 몇 바닥인가요? 벌써 큰 바닥이 4번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2번, 3번, 4번. 현재 바닥이에요. 확대 들어가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실적이 정말 좋은가? 네. 작년 사상 최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거기에 이익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뉴스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세요. 10월, 11월, 12월 따로따로 검색하시면 카지노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주가는 여기에서 이루고 있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니까요. 올해도 코로나 완전 끝나고 다 회복시켰어요. 그럼 주가 여기서 놔둬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냥 놔둔다고요? 이 상황을? 무조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고 매수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 기관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기관들이 얘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몇십만 주 팡팡팡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냥 팍팍팍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바닥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파라다이스 알아봤고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폭발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오후장 대응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오후장에는 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압박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든 시장이 좀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이 수준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오후장이 한참 더 빠져서 걱정이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내일은 일부라도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보고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미련은 좀 버리십시오. 부탁드리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의 상승 섹터로 초전도체, 온디바이스 AI, 오픈 AI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 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 대부분의 종목 하락을 보여주면서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현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파라다이스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